상승장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회복을 해야 돼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공포에 무섭고 나는 내가 뭐 할 줄 알겠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못 해요.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여기서 상승하면은 상승할 때 사도 충분히 수익률을 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괜히 들어가서 물려서 힘든 것보다는 천천히 사도.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한두 달은 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더 기다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저자분이신 호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닉네임은 호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네.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최근 하락을 네. 겪으면서 코인 시황부터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5만 6천 달러까지 하락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이제 하락의 폭은 달러 기준으로는 크진 않았는데 네. 체감이 컸다고 생각되는 거는 환율이 빠지고 네. 그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한 3%대까지 빠지면서 삼중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네.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환율이랑 특히 김프까지. 김프까지 네. 빠지면서 좀 하락폭이 체감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강하게 와갖고 네. 그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끊고 싶잖아요. 고통을. 지금 시점에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 물을 타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좀 일을 조금 더 해서 돈을 네. 좀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원화 있더라도 채굴을 해라. 네, 원화 채굴을 해서라도 네. 이왕 투자를 하셔서 물렸으면 그렇게 음.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네. 천천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코인 초보 시절이 있잖아요. 네. 지금 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네. 초보 시절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코인 초보 시절 이야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네. 원래는 비트코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투자한 게 2017년 한 오. 4월 5월쯤에 그럼 원래 알고 있던 건 언제부터 알고 계신 제가 거예요? 그냥 한 15년 16년에 알았는데 진짜 초창기부터 아셨네요. 다 모든 분들이 그랬듯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사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시하고 있다가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비트코인이 많이 요즘 올라갔는데 네. 요즘에는 이더리움이 대세래 라고 했는데 그때 이더리움이 4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만 원이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네.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천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5,000원이 40만 원 된 네. 거구나.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리플을 30만 원어치 사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네. 소액으로 해보자라고 네. 해서 리플을 한 2017년이죠. 17년 4월에서 5월쯤에 네. 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되는데 30만 원을 샀는데 그게 한 320원짜리가 한 200원 아래로 깨진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났네요. 거의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까 30만 원이 10만 원 된 거구나. 모든 투자자들도 네.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들어갔을 땐 거의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들어가서 네, 맞아요. 일주일 만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거의 40-50% 빠지는 걸 보면서 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어떻게 공부했냐면 거의 코인마켓캡 아시죠? 진짜 알죠. 1등부터 100등까지 모든 코인에 다 들어가 봐서 홈페이지랑 네. 백서를 읽어도 이해는 못하지만 네. 한번 보고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1등부터 100등까지 다 한 번씩 보고 네. 막 차트도 보고 막 코인에 대한 역사 기술적인 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뭐 경제적인 것보다는 네. 기술적인 거에 되게 포인트가 많아져서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한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 그래 갖고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맞아. 저도 그때 기억나요.
그 혹시 11.12 사태라고 아세요? 비트코인 캐시에 몰라요. 그 역사적으로 되게 그때 17년도에 빗썸에서 투자했던 분들은 모두가 기억하는 11.12 사태라는 게 있거든요. 뭐 박상기의 나라고 같은 건가요? 아 약간 좀 그런 달라요? 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캐시가 그때 하드포크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한 제가 했는 60만 원에 사봤거든요. 네. 근데 한 하루 만에 90만 원 막 넘어가길래 저는 무서워갖고 뺐어요. 네. 뺐는데 계속 올라가더니 11월 12일 날 이게 250만 원까지 가고 15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서버가 다운이 된 거예요. 빗썸이. 어머. 근데 순식간에 250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최저점이 3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아. 거의 한 몇 배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변동성이 네. 있었는데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서버 다쳤으니까 나 못 파는데 니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렇게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네. 더 재밌는 건 1년 한 달 뒤에 550만 원까지 갔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러니까 그 손절하거나 뭐 대응을 못해서 서버가 닫혀서 빗썸 서버가 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더 많이 올라서 550까지 간 처음에 거죠. 이제 한 25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한 달 뒤에 정확히 한 560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560. 그래서 소송 이슈가 없이 네. 잘 넘어가긴 했거든요. 네. 니 덕에 못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딱 경험을 해놓고 너무 쇼킹한 거죠. 네. 아 진짜 많이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알트코인 이제 불장이 와서 한 2배 정도 수익은 났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모든 코인이 다 오르는 장세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비트코인도 2천만 원이 넘고 이더리움도 200만 원이 넘고 알트코인들도 다 오른 것 같고 네. 그럼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 했더니 하필 ICO가 엄청 유행했어요. 네. 그 ICO가 어떤 거냐면 주식의 IPO처럼 네. 저희가 대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보내면 코인사에서 발행한 코인을 주고 그거를 상장을 하면은 이제 많은 수익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처럼 그쵸. 비상장 코인 코인이죠.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017년이 ICO 완전 붐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네. 2배 수익이 나면 많이 난 거잖아요. ICO로 2배 수익 벌었으면은 그거 쫄딱 망한 갖고 거죠. 왜 하냐. 최소 5배에서 10배는 해야지. 네. 진짜 어떤 코인은 막 100배씩 간 것도 네. 있고 뭐 심하면 막 200배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거기다가 딱 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내가 인터넷을 처음 탄생했을 때처럼 네. 그런 게 여기서 나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ICO에 엄청 타기 시작했죠. 높은 네. 가격에. 하지만 이제 하락장 시작되면서 오히려 ICO 때 모금했던 이더리움이 매물로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도 거의 200만 원 넘었던 게 9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그건 팽돌이님이 진짜 눈물의 스토리를 또 얘기해줬죠. 그렇죠. 책에 아마 네, 자세히 나오죠. 네, 자세히 나오고 이 책에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하락장이 왔는데 네. 하락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자기가 하락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할 거야. 떨어져도 금방 올라갈 거야. 그리고 진짜 특히 믿음이 있죠, 사실. 그리고 저는 더 문제가 뭐였냐면 ICO로 받았잖아요. 네. 얘가 상장되기 전까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잔고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 되면은 네. 복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ICO만 1년 내내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이 6,000불에 3,000불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때 딱 처음으로 냉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상장된 게 거의 없었고 되더라도 90% 거의 그때 토막으로 얘기했거든요. 들어간 돈이 얼마였어요? 다 해서 그때 ICO에. 처음에는 한 7, 8천만 원 갖다 시작을 했고 네. 월급비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 샀으니까 거의 억대까지는 샀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죠. 제가 네. 성정기 대표님도 네. 수학 관련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수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과외도 열심히 하고 아, 학원에서도 하면 아르바이트 하고 네. 회사에서도 진짜 돈 아끼면서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럼 설마 열심히- 전 재산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죠. 제가 어. 거의 20대 때부터 엄청 아끼면서 네. 모았던 돈인데 다 날렸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불안해지는데 불안하니까 더 안 보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진짜 모두가 포기했을 때 딱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느낀 거죠. 네,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네. 지금이라고 해도 네.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렇다 해도 안 들어갔으면 모를까 들어간 다음에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대응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책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게 20-30% 정도는 그냥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못 버틸 것 같으면. 네.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정말 겨울 시즌에 한번 잘못 물리면 비트코인은 77% 빠졌지만 최고점 대비 2022년도에 그렇게 빠졌거든요. 77%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정말. 비트코인이 77%인데 알트코인은 거의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알트코인은 하지 마시고 비트 이더만 하시되 네. 만약에 정말 그것도 변동성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아예 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코인판을 하나의 방법. 떠나라. 근데 그거를 뭐 네. 저는 무조건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개인에 따라 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자산군을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코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사실 비트코인만 해도 변동성이 꽤 큰 편인데 네. 이거를 버틸 수가 없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를 투자하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날 것 같아요. 솔직히 알트는 저도 지금 비트가 없는 상태에서 알트만 하면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맞는 그건.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좀 변동성을 좀 줄여줘야지.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내가 리스크하고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지가 네. 코인 투자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인 투자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나요? 저는 힘들었을 때가 3번이 있었거든요. 3번이나요? 그때가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 네, 그때였고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 때. 음. 코로나 때 힘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 코인을 350에서 네. 60까지 했다가 1,000만 원이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제 하락이 끝나고 다시 이제 최고점을 향해 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하면서 거의 550만 원인가 네. 하루 아침에 그때가 뭐 한 마이너스 60% 떨어졌죠? 3월 70% 20일인가?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엄청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봤는데 그래도 모아놨던 네. CD가 조금 있어갖고 아 하락장의 공포에 사야 된다. 이야, 그래서 대단하시네. 샀는데 네.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는데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빨리 한순간에 빠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뭐 암만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한 그러니까 60, 70% 코인이 빠졌잖아요. 변동성이 크더라도 네. 그 정도까지 빠지는 경험은 쉽지가 않은데 지나고 나서 알았죠. 이거는 역사상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하락이다. 하락인데 그거를 내가 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빠질 때 좀 힘들었고 그때는 비트코인 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거의 없었죠. 왜냐면 아, ICO 때 돈을 거의 다 날렸으니까 아.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때부터 월급 모아서, 모아서 시드 하는데 모아서. 아. 겨우겨우 모아서 했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고 이번엔 또 하락했다가 너무 빨리 상승하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뭐 2, 3년 준비해갖고 그쵸. 이번엔 좀 잘해봐야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시장에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계속 깨진 거네요. 그쵸. 쉽게 말해서 2020년에. 근데 아직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제대로 공부가 안 됐던 거고 한참 네. 모자랐던 건데 또 쓸데없는 자신감만 올라갔던 건데 또 겸손하게 만들어줬죠. 네. 또 한 번은 언제였을까요? 그 가장 힘든 거는 상승장 때였는데 네. 2021년 5월이었거든요. 아 그때 설마 네, 붓다빔이라 불리는 네. 그때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네네. 지금 하락폭은 훨씬 컸거든요. 그때 그때 6만 마이너스 51%인가 뭐 그 정도. 6만 떨어진 5천 것 같아요.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까지 갔으니까 맞아요. 거의 한 60% 빠졌는데 네. 그때도 김프랑 같이 빠지면서 그땐 김프가 2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때 와, 빠지면서 더 셌네 그러면. 네, 엄청 셌는데 하락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상승장에서 한 번에 한 30%에서 50% 조정은 한번 올 것 같았는데 네. 제가 생각한 거 6월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이 빨리 온 거예요. 한 달이 빨리 온 데다가 하락의 그 기울기가 그냥 수직낙하였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컸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하락할 거 알고 있었으면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본전 조금 찾고 수익이 조금 났는데 한 번만 더 상승하면 네. 내 수익을 딱
내가 원하는 목표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 팔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불안한 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응을 한 거를 가지고 과열 조짐이 보였다. 네, 알고는 있었는데 팔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못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게 공부하고 후회하고 똑같은 실수 안 한다고 다짐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했고, 이거를 4년을 또다시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네. 다행히도 한 번 더 올라가 갖고. 아, 그럼 그때도 손절 안 하고 그냥 존버하고 그렇죠. 있었던 어쩔 수 거예요? 없었죠 그때도. 그래서 그냥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래도 다행히 네. 올라갔는데, 여름 가을 이렇게 쭉 올랐죠 그때. 근데 되게 아쉬웠던 게 그 경험 때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적극적인 그 뒤로 투자를 못했어요. 네. 그래갖고 항상 그 수익 실현할 때는 확실히 하고 이런 걸 경험을 해야지 자신감도 안 잃고 하는데, 네. 또 책에서 자꾸 언급을 했던 게 상승장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공포에 무섭고 나는 내가 뭐 할 줄 알겠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때가 오히려 세계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는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또 두 번의 하락장 겪으면서 나는 공부가 돼 있어 하고 자신감이 좀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자신감이 좀 이렇게 가득 차고 수익도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좀 안다 싶을 때 그렇죠. 그때 강하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제일 아팠을 것 같기도 하네요. 떨어질 걸 알고 있었는데 네. 타이밍이 좀 일찍 온 거니까 제가 타이밍까지 맞출 거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였고, 그게 아무튼 제가 근데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들고 인상에 남고, 그래서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는 똑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더 쌓인 네.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붓다빔에 다시 그 시드,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갖고 네. 그 시장으로 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에 1억이 넘었을 때 저는 원금을 뺐어요. 네, 저는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네, 잡았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 빼니까 원금은 빠지더라고요. 네. 원래는 더 뺐어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욕심이 있어서 덜 빼긴 했고, 네. 알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알트를 조금 더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원금은 일단 빼놓고 나니까 음. 그냥 뭐 알트코인 떨어져도 비트코인 떨어져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30%에서 조금 더 많은 시드가 남아 있으니까 네. 더 하락하면은 뭐 그때 사면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은 전혀 다른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일단 맨징을 한 거고 네. 그 투자 원금을 나중에 추후에 알트에 네. 더 들어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비트 이더도 조금 살 거고 추가로 네. 알트도 같이 살 것 같아요. 지금 살 건가요? 아니면 분할 매수할 건가요? 아니면 타이밍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원래는 이번에 한 56,000달러 떨어졌을 때 네. 처음으로 충동을 느꼈어요. 더 사고 싶다. 알트를 한번 좀 사볼까라고 네.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당장에 바로 반등을 안 할 것 같고, 네. 반등해도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조금 보수적 입장으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하락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사고 더 하락 안 하면 안 사고 안 사고, 만약에 진짜 상승장이 갈 것 같으면 그때 사고. 전체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시드만 조금씩 불타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 원금을 좀 회수해 놓은 상태니까 멘탈적으로는 이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시 코인판에 들어가는 순간 네. 또 다시 좀 두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아, 신경을 안 써. 거의 차트도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시세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고 네. 하루에 한두 번 보는 정도?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네, 몇 년 왜냐면 사이에.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차피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그냥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네.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오히려 투자는 너무 매몰돼 있으면은 네. 저도 그거 하락하는 거는 보고 있으면 못 버텨요. 너무 힘들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시간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투자 원금 회수해둔 거를 네. 앞으로 투입할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이신 투입은 건가요? 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다 할지 할 모르고. 건지 아니면 조금만 할 건지 어느 시점에 할 건지는 조금 네. 더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무리해서 투자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여기서 상승하면은 상승할 때 사도 충분히 수익률을 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괜히 들어가서 물려서 힘든 것보다는 천천히 사도.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서 네. 한두 달은 할 것 같아서 네, 저는 네. 좀 더 기다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